안녕하세요. 짜증내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배달기사가 시각 끌면 의심. 자, 9월 28일 좀 된 기사입니다. 결제가 안 됐네? 배달기사가 시가를 끌어서 알고 보니 카드 복제 중. 복제카드 장당 50만원에 팔았다. 단말기 2개를 들고 다니면은 일단 의심부터 해보자.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손님들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 하면서 카드를 불법 복제한 뒤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다. 동네 경찰서는 28일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배달기사 A씨 등 5명, 이들에게 복제한 카드를 사들여서 사용한 B씨 등도 3명도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손님 10명에게 카드를 건네받고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서 카드 정보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고, A씨 등은 손님이 준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카드를 긁어서 그 다음에 결제가 안 됐다고 하면서 이후 진짜 단말기에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 복제기와 카드 단말기가 달라서 결제 시 2개의 단말기가 사용됐지만 손님들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해서 요것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50만원에 판매한 혐의. 그래서 B씨 등은 이 복제카드로 올해 7월과 8월 전국 근방에서 1743만원을 썼고, 경찰은 A씨 등 카드 복제 범죄를 한 5명 중 범행을 총괄 지휘한 사람은 10대입니다. 10대라고 밝혔다. 이런 걸 잘 아니까 10대가 지휘를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배달앱 사용이 늘어난 만큼 결제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할 것을 당부하면서 복제기의 경우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기 때문에 긁어야 하고, 진짜 카드 결제기는 IC 칩 부분을 단말기에 꽂은 뒤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주의 깊게 살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서 첩보를 입수해 CCTV를 분석했고 20여 회 전국을 출장 수사해서 검거했다면서 어쨌든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면서, 자, 이들은 교도소에서 처벌을 받고 출소한 뒤 곧바로 이런 범죄를 꾸민 것, 즉 20대라고 했지만 대충 뭐 19세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고요. 한 20대니까 만으로 쳐가지고 19세 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출소를 한 거니까요. 아니면 요 총괄 지휘한 사람만 10대고 나머지 한 사람들만 이제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2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주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주유소에서도 카드 복제기를 써가지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팔던가 자신들이 쓰거나 뭐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식은 이제 크게 어떻게 복사를 하냐가 바뀔 뿐 결국 복사하는 방법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포인트, 즉 국민지원금 때문에 이런 배달 음식에서는 직접적으로 만나야지 포인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안 하게 하려면은 직접적으로 앱에서 결제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고, 만약에 포인트를 써야 된다, 저도 또한 쓰긴 썼습니다만 포인트를 써야 된다 한다면은 결국에 잘 주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교도소에서 처벌을 받고도 이들은 결국에 이러한 범죄를 꾸몄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긍정적으로 봤으나 살다 보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막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랍니다. 착하게 살면은 소수만 잘 살더라고요. 안타깝게도요. 착하게 살아서 자신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소수였습니다. 그게 참 분한데, 어쨌든 이들처럼 결국에 범죄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으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다시 또 범죄를 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힘듭니다. 이들에게 다시는 못할 벌을 내리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엄벌주의는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